1시쯤 일어나가지고 잠깐 왜 이렇게 28일인가? 그지? 25일 전이면 안 될 거고. 남친을 만나야 되니까 내 미래의 남친하고 좀 놀아야 돼. 미래의 남친 뭐야? 아, 그 세준이? 미래의 남친 뭐야? 아니, 개발한 거 아니야? 문제는 쌤이 좀 사귀는 줄. 아니 나 그러니까 상상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남친이 모르겠는데 미래의 남친은 뭐냐고. 야야 맞다 나 너한테 얘기 좀 했어. 야내 친구가 세준이보다 내 친구는 아니고 내 친구랑 세준이보다 잘생겼대. 어? 우리 학교에서 누가 제일 괜찮냐 그랬더니 전세준? 걔가 제일 괜찮던데 이랬대. 이거 비밀이야. 한소은이야? 한사원이지. 공산 탈출하자. 이거 어떻게 하지? 데이터. 여자인 심지어 내 친구도 그 얘기 전화해서 알았어. 공산 탈출하자. 진정해봐. 탈출이 할 거 많아. 자, 진정해봐. 진정해봐. 자, 탈춤의 특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쉬랑 재당, 춤 이런 거랑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언어 유희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내용 일치 문제는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6과장이잖아, 과장. 이 과장이 가명극 전개 단위거든. 그래서 각 과장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게 특징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너네가 앞에 과장을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시트콤 보면 앞에 거 못 봤다고 해서 솔직히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없잖아. 그거 똑같아. 그러니까 아예 다른 내용인 거지. 자, 그 얘기예요. 자, 볼게.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과장을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 과장이 현대 극에서 막이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뚝이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뚝이는 번거지하고 뭘 들었다고? 채찍을 들었다고 했어. 채찍. 그럼 이 채찍이랑 번거지가 뭘 의미하는 거야? 알 수 있는 특성이 있지. 말뚝이의 신분을 알 수 있죠. 신분을 보여주는 소도구에 해당하겠지. 신보다 마부다. 마부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말뚝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이 말뚝이가 얘가 시강의 역할이야. 시강. 시선 강탈 지도를 하실 겁니다. 자, 얘는 신분이 무슨 역할이냐? 얘가 말뚝이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양반들을 풍자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양반들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풍자 조롱하는 역할을 해줄 거야. 자,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굿거리 장단은 풍물놀이에 쓰이는 느린 사박자 장단이야. 보통 행진곡과 춤의 반주에 쓰일 거예요. 자, 양반 삼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 장단에 전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자, 지금 말뚝이를 따라 들어오고 있죠. 그럼 말뚝이를 중심으로 극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굿거리 장단은 관객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반 삼형제는 조선 후기 무능한 양반의 전형이야.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조선 후기 무능한 양반의 전형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풍자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구린 애들이니까. 자,
딱 여기서부터 딱 조롱이 대상인 거예요. 점잖을 피우는데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하다고 했잖아. 이것도 희화라고 볼 수 있겠죠. 우스꽝스러운 거니까. 양반 삼형제주 마디지는 샌님, 돌지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창옷에 관을 썼다. 창옷과 관은 뭐야? 양반의 신분을 드러내는 소도구, 복장이 되겠죠. 즉 복장을 통해서 양반 신분을 드러낸 거야. 아까 번거지와 채찍으로 말뚝이의 신분을 드러냈듯이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권을 섰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 구순열 말하는 거야. 구순열. 구순열 수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다. 구순열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안 아물어서 태어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천장이랑 다 찢어져서 물란이네. 구개순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입 천장이랑 여기가 다 막혀서 태어나야 되잖아. 근데 그게 기형으로 막히지 않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건 동물 사람 가리지 않거든. 근데 그거 수술이 우리나라 1위야. 전 세계. 그러니까 원래는 구개순열인데 이걸 이제 그런 기형이 있는 걸 낮잡아 부르는 걸 이제 언청이라고 해요. 샌님은 언청이 2줄, 서방님은 1줄이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우스꽝스럽게 하려고.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으며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그러니까 선천적 기형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도련님은 입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가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먼상을 부채로 때며 방정맞게 군다. 양반답지 않은 모습이지. 양반의 외양과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양반을 희화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등장하면 양반이라는 새끼가 형들 이렇게 때리고 등장했고 생각해봐. 얼마나 골 때리고 있는 상황이겠니. 자, 가운데쯤 나와서 쉬. 자, 이 쉬는 관객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담의 시작을 알리는 거지. 즉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하는 거죠. 즉 역할이 총 첫 번째 관객의 주의를 환기시켜. 즉 뭐야? 집중시키는 거지. 자 여기 보세요 이거야. 두 번째 제담의 시작을 알리는 거야. 에피소드 1이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음악과 춤을 멈추는 거지. 지금 뭐야?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쉬랑 관련된 내신형, 서술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그 당파 중에 하나. 노론소론, 호주,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그럼 봐봐. 지금 노론과 소론은 당파잖아. 관직이 아니지. 그러니까 문맥에 맞지 않은 표현이죠. 그리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 즉 일반적인 양반이죠. 인 줄 알지 마시오. 계잘양이라고 하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에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오. 동음 이어를 사용하는 언어유희. 양반을 조롱하고 허세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노론, 소론, 당파 이름, 호조, 병조, 옥당, 벼슬 이름, 삼정승, 오판서, 벼슬 이름, 퇴로 재상, 늙어서 벼슬 물러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말래. 계잘양, 계잘양은 개방석, 계다리 소반, 털이 붙어있는 방석이고 계다리 소반 이 계다리 모양 이렇게 구부러진 그 밥상 인 줄 알지 마시오. 조롱한 거야.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했어. 그랬더니 양반들이 빡쳤죠. 야 이놈 뭐야 라고 이제 호통을 쳐요. 했더니 이 양반들 어찌 드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금 최로 재성을 내신 이세문대 삼형제분 나오신다 그래야겠소. 변명하죠. 이건 뭐야?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하고 당장의 대결을 피하는 거지. 말뚝이의 변명이고 이런 걸 뭐라 그래? 면종복백.
했더니 얘가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그걸 봐 믿어요. 바로 믿어줘. 이건 항상 똑같은 구조야. 항상 처음에 조롱해요. 그러면 호통을 쳐요. 그러면 변명해요. 그러면 믿어요. 이런 구조로 갈 거야. 자, 아이 양반들 어찌든지 모르겠어. 자, 근데 여기서 여기 부분 좀 중요하게 잘 봐. 학교 수업 잘 들어. 이게 두 가지로 배우는 학교가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야, 이 양반들 어찌든지 모르겠어. 이 양반들 있죠. 요거 두 가지 의미로도 봐. 자, 첫 번째. 보통 남자를 칭하기도 해. 아, 야, 이 양반이 왜 이래 할 때 있잖아. 무슨 뜻인지 알지? 보통 남자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사대부 신분. 알았죠? 자, 계속 간다. 이생원이라네. 양반의 안도죠. 국보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일시적인 화해고요. 재담의 끝이야. 이게 한 구조야. 한 파트 끝난 거야. 자, 도령은 때대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부적절한 행동이지.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또다시 재담이 시작해요.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지금 쉬를 두 번째 쉬도 누가 했어? 말뚝이가 했어. 근데 가끔 가다가 양반이 쉬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니네 거에. 그거 잘 보세요. 자, 반죽을 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자, 이 여기서의 양반은 누구 양반이야? 관객이야. 자, 그럼 여기서의 관객인 양반이니까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모습이죠. 관객이 뭐가 가능했다? 극중 개입이 가능했다. 그럼 뭐가 없단 얘기야?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단 얘기죠. 없단 얘기야. 그게 포인트예요. 짤짤한 공방지로 잡수치 말고 저 연죽전 담배가게 연죽전에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 한발 기웃. 이거 한발 기웃 수렴부터 있는 표현이야. 되는 거 사다가 육모깍지 희자죽, 육각흑명 담뱃대 희자죽, 대나무, 오동수복, 대나무, 연변죽, 대나무로 만든 종류의 담배겠지.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 나무리 걸듯. 재령 평화 이름이야. 나무리 거의 개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 낚시할 때 지렁이 거미를 이렇게 미끼로 쭉 놓거든. 그렇게 놀듯이 비싼 담배를 쭉 늘어놓고 피시오야. 근데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거냐면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평민이잖아. 평민이 지금 양반 앞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담배 피겠다는 거지. 옛날에 신분질서 어땠지? 양반 앞에서 담배 피는 거 가능했겠니? 심지어 양반만 필 수 있는 담배를 피겠대요. 지금 여기 나열한 담배는 모두 양반만이 필 수 있는 담배 종류야. 그러니까 양반이 지금 뭐 한 거야? 빡치죠. 즉 주로 평민 관객에게 양반 앞에서 마음껏 담배를 피우라고 한 거야. 즉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한 거지. 그 양반이 빡쳤죠. 오래 야 이거 뭐야 라고 이제 화를 버떡 내는 거죠.
야이는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양반들 나오시는데 담배 화나 잡담을 그말하였소. 또 변명하죠. 헌을 그말했다네. 양반의 안심.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안도하죠. 쉬. 또 그쳐요.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이번엔 악공에게 직접 말을 걸어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여전히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것도 무대와 객석이 없는 거야. 오음육률. 이건 중국 음악의 5가지 소리, 6가지 즉 양반 전통 음악이라고 보면 돼. 다 버리고 버드나무 홀뜨기 음악. 즉 무슨 얘기야? 양반의 권위에 어울리지 않은 악기로 장단을 주문해. 즉 뭐야? 양반 조롱이죠. 그때 또 뭐래요? 양반 호통하죠. 지금 다 똑같이 스타일이. 양반 조롱이야. 얘는 뭐야? 양반 호통이야. 양반을 어찌됐소? 영도 해금, 북, 장고, 피리, 잣대 한 가닥도 뽑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치라고 했소. 말뚝이 변명이에요. 재단 구도가 똑같지. 재단 구조가 어떤 구조 취하고 있어? 처음 시작은 항상 쉬. 한 다음에 어떻게 가? 그러니까 시작이 쉬야. 시작이 쉬로 갔다가 전개가 항상 어떻게 가? 말뚝이 조롱. 말뚝이가 조롱하면 그 다음에 누가 받아? 양반의 호통. 양반이 호통하면 그 다음에 말뚝이가 변명하죠. 말뚝 변명. 말뚝이가 변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양반이 안심이 들어가죠. 양반이 안심해요. 그러면 끝에 뭐로 끝나? 끝에 어떻게 끝나? 춤하고 끝나는 구조를 갖지. 결말이 모두 춤을 춘다. 이게 되는 거죠. 쉬. 자, 여기죠. 쉬 누가 있어? 아니 쉬 누가 있어? 생원이 했잖아. 말투가 쉬 여보의 동생. 쉬를 생원이 2번 하거든요. 아무튼 쉬 여보의 동생 본디 우리가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자기의 유식함을 과시하려는 태도예요. 과시. 우리 똑똑하거든. 우리 좀 똑똑해. 우리 양반이잖아. 우리 좀 괜찮아. 라고 이제 과시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보여주려고 시조 좀 읊어보되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무식이 탄로나죠. 시조 한 수는 유식함 강조하려고. 형님부가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로 읊는다. 반나만 읽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양반들의 전형적인 탈로가야.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거가 불렀더니 바로 말뚝이가 뭐를 봐요.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조무덤에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민요를 불러버려요. 서민의식을 반영한 거지. 야 니네만 그런 거 있냐? 우리도 있거든? 라고 말뚝이가 대꾸해 준 거야. 즉 위에 나온 양반들의 이 탈로가는 민요나 잡가랑 다를 바 없는 흔하디 흔한 걸 부른 거야. 그러니까 유식함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거에 말뚝이가 니네 뭐 우리도 있어 뭐 라고 대응해 준 거야. 불렀더니 이건 서민의식 반영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생원이가 안 되겠다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뭐래? 글이나 한 소 지어보세. 잘한 척 이어가려고.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럼 동생이 운자 좀 내게. 원래 한시는 운자가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운자 좀 내보게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아 그것 좀 어렵다.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시조를 부르는 말투로 울룩 쫄룩 적대산하니 황주평산 동선명이라. 이건 뭐냐면 정말 운자만 맞춘 거야. 원래 운자도 맞추면서 내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운자만 맞춘 의미 없는 문장의 나열일 뿐이에요. 양반의 무지와 허세야. 하하 형제 같이 는다. 왜 끼리끼리 노는 거니까. 형님 잘 지었습니다. 제대로 짓지 못한 시를 칭찬하지. 빠가니까요. 자, 칭찬해요. 동생도 한 수 지어보 라고 이제 지어보라고 해. 얘도 뭐 지을 수 있겠어? 똑같은 레벨인데? 그러니까 그 운자 내보십시오 하니까 총자 못잘세 라고 해요. 아, 그 운자 벽자입니다. 그랬더니 벽자는 이제 흔히 쓰지 않는 어려운 자란 뜻이야. 한참 낑낑대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영시조로. 그러니까 한시를 읊는 시조 자로.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뒤축은 거물못이라. 이건 뭔 개소리냐면 집세기 앞총 헝겊총하니 이건 의미 없는 단어를 나열해서 역시 운자만 맞춘 엉터리시예요. 앞총이라는 건 엄지총의 잘못이고요. 그러니까 집신의 앞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의미 없는 단어를 나열한 요것도 양반의 무지와 허세인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이러고 끝냈으면 차라리 무식함이 들었을 텐데 파자놀이 하자 그래. 파자놀이. 파자놀이는 한자를 진짜 많이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자를 쪼개거나 더해서 수수께끼 놀이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밭에서 힘을 쓰면 이러는 거죠. 남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파자놀이야.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놀이인 거야. 한자 수수께끼여야 돼. 그게 파자놀이거든. 한자 획을 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한자만. 근데 이 새끼들 뭐예요? 얘네 뭐 하고 있니? 니네 봐봐봐. 니네가 확인해봐. 얘네 하고 있는 거리. 자자자자로 끝나는 이런 거잖아. 얘네 하고 있는 거 거의. 이게 뭐 파자놀이라고 하지 말든지.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치? 그래 얘 너무 무식하게 했잖아 이게. 무능한 빠가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양반이면 입 다물어 닫어 이러고 싶은 거지. 무식이 끝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파자놀이 하자 그래요. 파자놀이. 파자나야 보자. 주둥이가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는 뭐냐. 얘는 이제 뭐한 거야 이번에는? 얘는 수수께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운고 옥편에도 없는 자인데 이게 아까 말한 뭐야? 어떤 애들이 이거 문제 낸 적 있거든요. 유치뽕짝이긴 한데 이게 벽자라는 거죠. 운고 옥편에도 없는 자, 사전에도 없는 자. 즉 위에 나온 거 찾아 쓰라고 하면 벽자 쓰시면 되겠죠.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라고 하는 자 아닙니까? 수수께끼 노래예요. 양분의 무식함. 그 동생 참 용할세. 형님 그럼 내가 한자 부르라오? 부르긴. 논두성에 살피 서는 자가 뭡니까? 논임자. 창피해. 창피해. 자, 수수께끼 하고 있어요. 형님 거 맞췄습니다. 이런 통에 추월이 살짝 들어와 구석에 서 있다. 엉터리 파자놀이 하면서 서로 칭찬하죠. 무시 폭로, 무지 폭로, 허세 폭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바리가 살짝 들어와 있다는 건 뭐예요? 무대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양반의
무지와 허세에 대한 풍자는 뭐로 드러나요? 시조 읊기와 운자놀이와 파자놀이를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 나온 놈. 그럼 이게 취발의 죄명이죠. 국고횡령, 상통이 불우익은 대추빛 같고 울룩불룩 매미전등 같은 놈. 이건 취발의 외양묘사. 잡아들여라. 그놈의 힘이 무량대각이요. 날래미 비호 같은데 전령이 있으면 잡아올런지 그제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그럼 전령, 세모초, 양반의 권위를 상징. 그럼 양반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선제나오면 틀린 선제예요. 그래서 양반의 권위가 조선 전기에 비해서는 줄어든 건 맞지만 이때도 여전히 살아있던 건 맞아. 오 그리하여라. 옛딸 여기 전령 가지고 가라. 종이 보더니 양반에게 끌려온다. 그럼 취월의 신분이 양반보다 낮은 걸 알 수 있죠. 그럼 취월은 뭐 하는 놈이야? 상인인 거죠. 조선 후기에 상인으로 부를 쌓은 계급인 걸 알 수 있는 거지. 취월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여. 그럼 이것도 뭐야? 양반 뭐 한 거예요? 조롱한 거죠. 무례한 행동으로. 그놈 잡아들었어. 전량 한 장으로 취발이를 쉽게 잡아요. 양반의 권력에 강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이놈 말투가 이거 무슨 냄새냐? 얘 이놈이 피신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이거 황당한 말로 웃음을 유발하는 거 맞는데요. 이것도 돼요. 서민이 돼서 양반의 횡포도 알 수 있죠. 생각해봐. 야 똥냄새 난다고 죽이는 게 말이 돼? 모가지 뽑는다는 건 죽인다는 거잖아. 단지 냄새 난다고 죽이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말투기가 뭐라 그래요? 새님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배금주의, 돈이 제일이라는 의식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야. 하필 이놈을 찾아 죽이면 뭐하오. 돈이나 백배냐 내라 하야 우리끼리 논아 쓰도록 하면 새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나 받아 쓰지 않겠소.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니네 무슨 생각할 거야? 누가 나쁜 놈이라 생각하니? 그래서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풍자 대상 누구라고요? 네. 그걸 까먹지 말라고. 이 말을 하게 해서 까고 싶은 건 누군 거야? 양반인 거지. 말뚝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자, 이 말을 해서 돈 처먹는 새끼는 누구야? 양반이야. 양반이야. 여기서 이래서 돈을 안 먹으면 누가 나쁜 놈이야? 말뚝이지. 근데 그거 좋다 신나서 먹은 새끼 누구? 양반.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뭐야? 얘네들 깔라고요.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진짜 나쁜 놈이었으면 얘를 깔으면 이렇게 안 쓰지. 쓱 가서 어떻게 하겠어? 내가 몰래 뺄 테니까 이렇게 하지. 뭔 눈인지 알겠니? 얘한테 대놓고 저놈 죽이지 말고 돈 먹읍시다!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도를 잘 봐야 돼. 얘 나쁜 놈 아니야? 누가 나쁜 놈? 얘.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써놓으면 다 그러더라고. 말뚝이 나쁜 놈이죠. 돈 먹자 하잖아요. 아니야. 정신 챙기자. 알겠어. 이렇게 나오면 다 100% 말뚝이야. 해맑게 웃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풍자 대상이 이렇게라고 써놨는데. 그럼 저는 속이 터지죠? 알겠어. 진짜 나쁜 놈은 왜 그럼 이렇게 안 쓰지? 슬쩍 너네가 그렇지 않겠니? 대놓고 니네가 나쁜 놈이면 얘한테 먹자 하겠어. 네가 쓱 가서 달아오겠어. 뭐가 맞아? 얘한테 얘기하면 내가 먹는 놈이 정인데 그렇지 않아? 그놈이 텄습니다요? 하면 되잖아. 가서 이게 맞지. 짱구를 굴려봐 얘들아. 알겠어. 자 그래서 새님은 못 본 척 가만히 계시면 내가 날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국거리 장군의 말추어. 그러니까 이게 의도라고. 양반 그러니까 말뚝이한테 이렇게 한 이유는 말뚝의 의도는 양반의 속물적이고 부패한 모습을 폭로하기 위함인 거야. 얘를 이렇게 썩은 새끼들이에요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야. 자 국거리 장군에 맞추어 일제히 한바탕 춤을 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양반이 말뚝의 회유에 쉽게 설득당했다 이 말이죠. 끝. 이렇게 넘기면 학습활동에 재단의 구조 파악하게 한다 나와 있고 계절량 내용 분석한 거 나와 있고 뭐 가명극 풍자에 적합하다 이런 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 이런 게 나왔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시민의식의 성장이죠. 시민의식의 성장. 이제 시민들도 머리가 큰 거지. 비판할 수 있는 대가리가 생긴 거지. 누구를 지배층을 깔 수 있는 머리가 생겼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춤은 절대 일시적인 화해야. 일시적인 화해. 절대로.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좀 다 해놓은 것 같은데 매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객이랑 악공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극중 상황에 직접 개입해가지고 극중 현실하고 무대 밖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에서는 역할은 비슷한 거지. 그지? 그럼 서양 연극하고는 그 부분이 다른 거지. 공연 장소하고 극중 장소가 구분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 종목 갈게요. 왜? 20분밖에 안 남았어. 엄마가 공부를 못할 것 같은 불리한 얘기가 들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물고 없게 해. 선생님은 이것까지라도 끝내는 게 목표거든? 이건 다음에 하더라도 한 종목까지는 해야 돼. 어느 날 고공은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날 고공을 밑에 쓴 거야. 아니 그러면 정말 어느 날 고공이라도 할까? 아니 니네 선택권을 줄게. 그래. 한 종목이 에바세바인 것 같다는 생각이 선생님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무리하고 싶진 않아. 사실 나는 약간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할 시를 적으셔? 니네 하고 싶은 거 해줄게. 고공이 쉬워. 한중록은 아직 안 했는데. 한국은 진짜 니네 한번 살짝 봐봐. 보고 와. 말리지 않을게. 힘들지 않을까? 한정만 지금 할게. 분이 수요일이야? 나도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 한국은 느낌부터 어떤 줄 알아? 편지하시되 어젯밤 소음은 더는 무서운 이왕 일이 된 바에는 내가 죽어 모르거나 다음 주에 살면 종사에 붙들어야 옳고 말도 듣기 어려워. 근데 그거 알아? 이렇게 해도 7개나 나왔어 지금. 진짜? 저기 내가 오늘 이렇게 끝낸 이유는 절반을 해놓기 위해서였다는 거 모르겠구나. 지금 반한 거야 이게. 너 내가 미친년이 아니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 내가 또라이? 너희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시험본이 진짜 많아. 근데 7개가 더 남은 거야. 7개 더 남은 거야. 끝낸 게 얼마나 아니라. 남은 거지? 7개 끝내고 7개가 더 남은 거야. 저기요? 제가 도라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망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의사문단 명랑한 밝기 광문자죠. 이거 다 했어. 저기요? 도대체 너희한테 나의 이미지는 무엇이니? 내가 정신나간 미친 꽃단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집에서 처음 미스터방 공부했는데. 야, 저번에 나랑 했을 때랑 상황 다른 분위기지. 저번에 내가 천천히 나갔잖아. 이렇게 나간 이유가 있겠지. 도대체 나의 이미지가 우쭐. 야, 나도 이렇게 나가기 싫어. 미신종 같잖아. 나도 천천히 나가고 싶다, 야. 요즘 나 되게 착실하게 필기 다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필기를 해줄 수가 있니? 이 상황에서? 필기는 것을 해야지. 그냥 아무거나 해요. 뭐지? 의미가 몰라. 거의 정줄 났는데? 나는 상관없지롱. 어차피 나한테 나가니까 누가 몰라.
이월생이고. 아 가위바위보 해. 누가 정하고 해야지. 그냥 가위바위보 어떡하니? 아무거나 우리 어, 해서 한 명이 그냥 한명 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그냥 한 명 뭐 해, 한 명 뭐 해가 가위바위보 해서 이게 이긴. 난한 점으로? 나 고공할게. 너는 이렇게 네. 다 조용해. 빨리. 나는 고군. 넌 마지막이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고공이래요. 야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난다고? 너무 무서운데? 다른 의미로 약간 무서운데요? 야 공포 특급입니다. 자 그러면 고공할게요. 야 깜짝 놀랐어. 야 다찌에 혼자 목내기. 와 깔끔하게 끝났는데요? 야 고공 뛰세요. 안 들어. 공방전 안 들어간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안 그래도 확인했거든요. 원장님한테. 그럼 안 들어간대. 거의. 너무 웃기지 않냐 상황이? 원장님 나한테 대놓고 달리란 말 잘 안 하거든요. 천천히 나가 이러거든 맨날. 달려줘. 어제 원장님 표정 대봐. 최대한. 여기 써놨어. 보여? 이게 안 쓰는 게 제가 최대한. 어떡하지? 이런 멘트 잘 안 쓰거든. 해야 돼.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저만 끝나죠. 저만. 나만 끝나겠지. 나만 끝나고 얘는 어떡해요. 띵띵띵띵 거리겠지 또 뭐. 그치? 그리고 나한테 그러지. 선생님 뭐 나갈까요? 이타겠죠. 은지 표정이 왜 보이죠? 이러지 또 나한테 막 밤에 나 내일 점심 못 먹을 것 같아. 공간실에서 문제 풀어야 돼. 눈에선이 보인다. 그래 아무가 안 보인다. 그럼 너도 펄 나도 할 거도 안 하고. 나도 안 했거든. 나도 내일 삼각기 사야겠지. 삼각기 막 2개 사가지고. 맞아. 아유.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저희? 아유 비싼 것들. 아유 선생님이 이 근처 살 때여야지 뭐라도 사다 주지. 아유 근데 원래 그 앞에 살았단 말이야. 그 성화 같은. 이사 갔거든요. 이사 갔어요? 지금 왔어요. 원래 딱 거기였거든. 성화 이렇게 생긴 동 바로 앞동 있잖아. 거기서 왔거든. 하고 옛날에 그 상명 옛날에 내일 불쌍하잖아. 나와. 지금 그랬었는데 이제 묻죠. 멀리 갔어. 지금 이 여기에 잘 살아. 아빠한테 그 얘기했어. 교통도 불편한데 이제 살 이유가 없지 않아? 맞죠. 내 회사 때문에 여기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갔죠. 자 어느 날 고궁에서 얘는 김수영 씨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김수영 씨는 김수영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좀 그 사회에 저항하는 시인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에 저항하고 어떻게 보면 띠꺼운. 띠껍다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흔하게 얘기하는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를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는 게 쉽지 않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치부의 일면까지 다 까발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아예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갈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드러났죠. 화자가 드러났어. 나가 드러났어. 그런 다음에 화자가 고궁에서 나오면서 발견하게 된 자기 모습을 기록하는 거지. 자기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성찰적이고 당연히 반성적인 작품이야. 그리고 자조적이에요. 요게 포인트죠. 스스로를 비웃고 있잖아. 뭐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진 자, 힘 있는 자한테는 반항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약강이다 이러고 있잖아. 스스로를. 그래서 좀 소시민적인 옹졸한 삶을 산다고 반성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관자적인 삶을 자책하고 있지. 너 왜 그따구 사냐 새끼야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대립적 의미가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소한 삶하고 그러니까 사소한 일하고 본질적인 일 요거의 대립이 딱 포인트일 거 아니야. 본질적인 문제 존재보다 문제 요거가 이제 포인트인데 이 사소한 일은 흔히 얘기하는 여기 뭐 20원짜리 야경 본치고 하는 거, 스펀지 하는 거 이런 것들. 본적인 문제가 이제 왕공, 왕궁의 음탄, 언론 자유 요구, 월남 파병 반대 이런 거. 힘 없는 자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힘 없는 자, 힘 있는 자 요거의 대립.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시적 상황, 시적 배경이 들어간 시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붙잡혀간 소설가, 언론 자유 요구, 월남 파병 반대,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 이런 거. 이거 전부 뭐야? 4.19 혁명 이후인 거지. 즉 그네 파더 시절. 그러니까 독재 정권 부정적 현실 상황이지. 그리고 보면 다 어때? 분개하는가? 증오하고 있는가? 작으냐? 이러지. 전부 뭐야? 의문형 문장이야. 그럼 의문형 문장 왜 사용했을 것 같아? 스스로한테 질문 던지는 거야.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 스스로한테 질문 던지는 거야. 그럼 질문 왜 해? 이거 반성한 작품을 읽지. 반성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반성. 성찰. 너 왜 그래? 라는 거지.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라는 거야. 그러면서 비속어 사용도 하죠. 비속어 사용. 비속어 사용도 똑같아. 본질은. 비속어 사용하는 것도 똑같아. 자기 속된 모습 보여주는 거야. 근데 자기 속된 모습 왜 보여줘?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새끼야. 이거야. 반성하기 위해서죠. 너 그딴 인간이야. 라는 거야, 스스로가. 전부 반성으로 가는 길인 거야. 그 다음에 일화 나열하는 것도 뭐야? 에피소드 나열하거든요. 이 에피소드 일화 나열하는데 너 이딴 식으로 산 지 되게 오래됐어. 똑같아. 자신의 그릇된 역사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 이거야. 다 반성문찰이야. 전부 결론은. 다 자기 반성 성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전부 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봅시다. 왜 나는 어느 날 고궁에서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조그만 일, 비본질적인 것, 분개하는가? 자조적 질문이죠. 나라고 드러난 1인칭 화자가 보이고요. 그럼 봐봐. 분개. 시어의 반복이지. 분개하는가?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또 봐봐. 이것도 있어. 옹졸하게 분개하고,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의미 강조겠죠. 그 다음 밑에 정정당당하게랑 옹졸하게랑 대비겠지.
왕궁 대신에 왕궁은 독재 권력일 거고요. 왕궁의 음탕은 독재 권력의 부도덕성 플러스 부패겠지. 그러면 이 왕궁과 왕궁의 음탕이 본질적인 거여서 화제가 문제 삼아야 되는데 문제 삼지 않는 거겠지.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 이게 조그만 일이죠. 옹졸하게 분개하고 돼지 같은 주인 년. 이게 약자죠, 약자. 정작 분노할 대상이 아닌 힘있는 민중에게 분노하는 화자의 옹졸함. 그 원망전가잖아, 사실. 분개전가잖아. 비겁한 거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이 붙잡혀간 소설가는 뭐냐면 그 1909년에 분지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방공법 위반으로 잡혀간 소설가 남정현 소설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방공법이면 면회도 안 돼요. 독방행위입니다. 반공법이 뭐겠어? 그냥 끝이야. 가장 위험한 법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면회도 안 되고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많은 험한 꼴을 보시고 들어가야 돼요.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원란 파병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고 당당하게 주장해야 마땅할 공적인 일인 거죠.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행동을, 그러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모습이지. 20원 받으러 3번씩 4번씩 조그마한 일 찾아오는 야경꾼만 증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니네가 야경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야경꾼이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밤에 그 주변을 지켜주는 사람들 같은 거야. 근데 지켜준다고 돈을 요구한 거지. 돈 좀 주시오. 담배값 좀 주시오. 이렇게. 그러면 짜증이 날 수는 있어도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봉사해 주신 분위기가 좋게 아유 수고하십니다 라고 담배값 드릴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음료수 사드릴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더럽게 요구했었네, 이렇다, 그런 얘기.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뭐야? 과거 회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정확히 과거 회상 어디부터냐면 이를테면부터 과거 회상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내 옹졸한 역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밑줄 깐 거야. 밑밥 깐 거야. 과거의 처신에 대한 어떤 이제 정확한 근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야? 나 되게 옹졸한 새끼야. 나 되게 오래 했어 이렇게 산 거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소시민적 태도가 몸에 뱄어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 간호사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끼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앞에서. 그럼 이 일화가 뭐야? 옹졸한 태도가 과거부터 지속된 것을 보여주는 일화겠죠.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이야. 그럼 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스펀지 만들기, 거즈 줍고 있는 일, 이것도 힘없는 자의 일이죠. 힘없는 자의 일. 그러면 착각하는 게 포로경찰은요, 포로경찰은 힘있는 자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부조리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애매해요. 왜? 포로경찰은 뭐냐면
정확히는 권력이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부분은. 하지만 적어도 포로공처럼 확실한 정보는 화자가 원하는 일은 아니죠. 그건 제일 팩트예요. 그리고 절대 비판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선생님도 간혹 있어요. 너스와 스폰지 만드는 일이 조그마한 일은 맞고 포로경찰은 큰일과 남자다운 일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설명대로 따라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가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는 해석의 다양성을 당연히 중시하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해석대로 따라가시고 글로 시험 보시면 돼요. 네, 됐어요. 자, 계속 갈게요.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지없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개 울음소리, 머리에 피도 한 마리 내놓음, 떨어지는 나무잎, 전부 뭐야? 작고 약한 것에 해당하겠죠. 내가 밟고 있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무기력한 거야. 별거 아닌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낄 정도로 너무 쇠약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비켜져 있다는 건 뭐예요? 불의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시민인 거죠. 그래서 절정에 서 있지 않다는 거 뭐야? 비켜서 있으니까 절정에 서 있지 않는 거지.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져 있다. 방관자적 삶의 태도죠. 소시민적 태도죠. 비켜서 있는 것이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비겁한 삶에 대한 반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강력하게 항거하지 못한 자기에 대한 반성이지. 이발장이에게 땅 주인에게 하지 못하고 구청 지원에게 하지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 하지 못하고 야경꾼에게 한다 이거죠. 우습지 않냐 이론 때문에. 비웃음이죠.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얼마만큼 작으나? 정말 얼마만큼 작으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걸 잘 봐야 돼. 서리법이고 당연히 자주를 거저고요. 작으냐를 반복하고 있잖아. 그럼 화자가 자기 안에 느끼는 부끄러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이발장이 야경꾼 힘없는 자고요. 땅주인 구청직원 동해직원은 힘 있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물음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서 주제의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조림표 나왔죠. 말조림표. 말조림표를 통해서 여운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의 부정이나 사회적 부조리에는 맞서 싸우지 못하는 주제에 사소한 일에 대해서만 분개하고 있는 자신의 소시민적 삶을 치열하게 반성하고 있는 거야.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새끼잖아 라고. 그러니까 이를 대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시를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지 사실은.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 거고 뭐 치열하게 삶을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여기서 나온 모래, 바람, 먼지, 풀은 나의 왜소하고 보잘것 없음을 부각하는 대상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한 방식은 그러니까 부조리한 이 외부 세계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외부 세계를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방식을 취한 거야. 그래서 도덕적 양심을 일깨우고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이거지. 너 잘 살고 있는 거 맞니? 지금 넌 어때? 난 이렇게 사는데 넌 괜찮은 거 같아? 라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다 까발려버린 거야.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괜찮습니까?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사실 일반인은
더 더럽겠죠. 그거죠. 그래서 비속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게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는 어려워요. 어느 날 고문을 나오면서는 이게 수업을 들을 때는 조금 한 정도로 넘어가시는데 문제를 풀게 되면 아마 니네 시험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넘나드는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아마 비가 내릴 거란 얘기예요. 겁내 많이 틀릴 수 있는 새끼 중에 하나예요. 한중록과 삐까살이 뜰 거예요. 왜냐면 한중록은 일단 의미 파악이 안 돼 틀리실 거고요. 어느 날 고궁은 의미 파악은 되는 대신에 문제를 풀면 뭔 개소리지? 라고 하고 틀릴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니네 시험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일 지랄이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내용 파악만 되면 의외로 괜찮아. 공부하면. 공부한 후에도 이제 발리는 새끼가 이 둘인데 한중록은 공부를 해도 한 것 같지 않은 찝찝한 때문에. 왜?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얘는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런 느낌이야. 왜? 니네 씨가 니네 뭐라고 해야 되지? 너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좀 약간 좀 다른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별로 안 어려워요. 얘도 이건 역설이나 그 부분만 좀 파고드시면 되고요. 네, 오히려 얘도 좀 싫어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또 이게 더 쉽다는 애들도 있어. 이거 잘하는 애들은 그건 케바케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네 마리는 불안하네요. 내가 여태까지 봤던 네 마리 아이들은 오늘 보고는 조금 불안해요. 특히 은지는 살짝 불안해요. 은지가 못하는 부류의 시거든요. 은지는 차라리 한중록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해버리면 한중록은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복은 왜요? 은지가 하나 물어보면서 왜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살짝 되고요. 지호는 한중록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민지는 공부합시다. 약간 좀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 근데 니네 시험 보면 이렇게 많잖아? 그럼 니네 학교가 하는 선택지가 있어. 니네 학교는 안 내는 선택지는 잘 없거든? 다 건들긴 해요 또. 그러면 그렇게 안 어려울 수 있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거 다 건들면 문제를 어렵게 못 내지. 니네 학교에 안 내는 경우에서는 항상 없었거든? 차라리 안 내버리면 어려워지는데 다 내려면 문제가 어렵지 않죠. 범위가 이렇게 많으면. 당연한 거야. 진짜 어떻게 나가려고? 나갈 수 있어 학생도. 야 관동별곡도 하루 만에 끝낸 학교가 있는데 말도 안 거 아니야? 관동별곡 8페이지야. 내가 하루 만에 나갔어. 그 정 안 되면 니한테 뭐가 있어요? 줌수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직 4개밖에 안 나갔는데. 영상 올려버리는 수도 있어. 아, 야, 영상 올려버리는 수도 있다니까? 그냥 딴반 다 나갔는데 니네 반만 안 나가잖아? 그럼 영상 들으라 그래 그냥. 아니 저희 저번에도 시험 전날까지 나갔어. 그봐 무조건 나가. 지금 어디 나가요? 지금 일단 너무 걱정되니까 저기 좀 풀어보실래요? 수의 비밀만 좀 풀어보실래요? 1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